안녕하십니까. 자, 대치동에서 김영준 국어원에서 한대부고 1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용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대부고 1학년 학생들 배정받은 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한대부고 1학년 국어 출제 경향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은 짧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하시면 요 2월 4일 저녁 7시죠. 요 저녁 시간에는 간담회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요. 여기 이제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그렇게 쏙 시원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요 개강의를 좀 잘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3월 첫 주 일요일 날 개학과 동시에 일요일 2시에 수업하려고 하니까 시간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고요. 그 다음에 요 야심한 시각에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F예요. F. 완전 F 성향이죠. 거의 뭐 C를 써놨는데, 1학년 학생들 잘 보십시오. 문학 문법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도 제가 아주 따뜻하게 이런 것도 모르니 하면서 한대부고 담당한 지 꽤 됐고 해서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요 영상에 없는 제 이력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요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칠판에 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계속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한대부고 맡아갖고 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갖고, 한대부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학교의 그 경향, 물론 조금씩 막 바뀌기도 하는데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강사라고 자부하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대부고 학생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배가 이렇게 학교 찾아와갖고, 야, 우리 학교는 급식이 진짜 맛있어. 막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막 많이 모여 해서, 저도 이제 특목고를 진학해서 운 좋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아주 알차고 재미나게 보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내적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한대부고를 지원한 학생들도 다 저 어렸을 때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첫 시험부터 실수 없이 요즘은 학교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 호흡을 잘 맞춰서 수업을 하길 바랍니다. 아우, 이거 강사 소개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요거 주로 한대부고 선배님들이 시험 그 성적표 받는 1학기 끝, 2학기 끝에마다 항상 이런 후기도 좀 모아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되게 막 욕 같기도 해요. 막 문제 들을 게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한대부고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매년 맡으면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주 고맙게도, 이거 뭐 제가 막 찔러갖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배님들이 써주신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러면 진짜 막 보람도 있죠. 됐죠? 쑥스럽습니다.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좋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니까 저를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이 영상에서. 그래서 뭔가 조금 신뢰감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 놨으니까 이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이름도 이렇게 막 다 공개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영상이니까 제가 싹 지웠어요. 그래서 거짓 없이 이렇게 딱, 좋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관리도 제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 훨씬 더 많은 후기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와 주셔도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한대부고 학생들 주목 잘 보십시오.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런 내용들을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한대부고 국어 어떻게 내신 문제를 출제하시는지 그 유형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 맞아 반드시 아시죠? 작년부터 5등급제 체제로 바뀌어갖고 무조건 첫 시험에 10% 1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는 시험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요거 우리 꼭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매년 제가 한대부고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 직접 만드는데 어떻게 자료가 제공되는지도 오늘은
영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작년부터 미래인 교과서 쓰고 있고요. 이 미래인 교과서는 이 근처에서는 사실 많이 쓰는 교과서는 아닌데 그래도 영동고, 서초고 요 기출문제를 같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어학원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들의 다양한 기출정보가 있거든요. 실제로 분업도 하고 협업도 해서 문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대부고 아닌 기출문제도 푸실 수 있어요. 교과서는요. 자, 그리고 이제 한대부고 학생들은 이 부교재가 참 중요한데 입학하고 나서 간단한 설명회 때부터 EBS 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마 3월 입학하자마자 국어과에서 부교재는 뭘 정했다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요거 오해하지 마시고 요건 작년입니다. 즉 25학년도에는 요런 걸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뀔 수도 있는 지점이니까 지정됐다 하는 순간부터 교과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교재다. 이런 걸 알고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3년치 고1 학력평가 모아놓은 문제집. 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요 3회는 뭐냐? 수능 맛보기에서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까지 풀리는 그런 문제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마다 똑같은데 이거는 3월, 6월, 9월, 10월. 요즘은 6월 학평도 서울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렇게 4번의 시험을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아시겠죠?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그럼 작년에는 모의고사를 교과서의 내용과 함께 4회를 준비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던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중요한 학교입니다. 한대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잘 보시면 작년부터 나타난 변화는 뭐냐? 서답형, 서술형 문제 사라졌습니다. 객관식으로만 거의 문제 한 27문제 고정시켜서 100점 만점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서답형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복수정답 모두 골라라.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한대부고만의 킬링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문항수가 줄어들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건 이제 수능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면서 답 하나짜리 27문항 객관식으로만 그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1등급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 해마다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에 서술형 없이 복수 정답도 항상 내던 거 조금씩 줄여가면서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가 오히려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다더라. 이거를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는 미래인 교과서에 요거 현대시 하나, 요거 현대소설 하나, 그리고 이제 의문의 변동. 요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요 교과서를, 미래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뭐냐? 3월 합평과 그리고 이제 부교재 3월 합평 3년치 모아놓은 거. 총 4회 분량이죠? 45문항이니까 곱하기 4 하면 180문제죠? 이렇게 양이 많다고요.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시 2개, 고전시가 2개. 산 넘어 남촌, 이문구 3월 학평에 요거 현대소설. 금방울전 영웅소설로도 볼 수 있는 고전소설. 요렇게 나온 거예요. 어디? 부교재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특히 표준발음법 있는 문제. 요게 이제 의문의 변동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보기 그대로 떼서 쓰는 거고요. 비문학 제재는 시험 볼 때마다 3세트니까 3, 40이 12개 중에 하나 나왔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는. 근데 이제 점점 시험 보면 볼수록 사회지문에 인문지문도 주고 과학지문도 주고 그 지문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비문학은 오해하지 마셔요. 첫 번째 독서지문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하나 나왔지만 12개 중에 하나 나온 거예요. 개수가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래서 작년 첫 중간고사의 상황은 이러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한대부고 그 담당 강사로서 산 증이기 때문에 20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 맡았던 2017년부터도 계속 부교재가 잡혀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선배님들이랑 막 해온 거예요, 제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내신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대부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는 제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 험한 말도 막 하면서 막 만들지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뭐가 잡히든 간에 누적되고 이게 또 나오네 이게 또 나오네 하니까 아직 학교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뭐가 채택이 되든 간에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부교재 양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거 1차 진입장벽으로 학교에서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깨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든 하나 알려주시면 바로 저한테 정보를 주십시오. 저도 그거에 맞춰서 교과서랑 연결시키는 그 작업을, 문학은 특히 문학끼리 엮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제가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 부교재 뭐가 걸리든 여러분들 그 부교재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밸런스가 딱 맞죠? 문학, 문법, 비문학, 독서까지. 특히 첫 시험에는 한 지문밖에 안 나왔지만 시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두세 지문까지 늘어나는, 그래서 균형이 딱 잡힌 시험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서술형 문제 없이 27문항, 중간중간에 작년 시험 문제를 보면 모두 골라라 이런 게 이제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텐데 점차 줄고 있고 슬슬 학교에서도 정답 하나짜리로 이렇게 내려고 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밸런스가 탁탁 맞는,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시험 문제 형식과 양을 보입니다. 공부할 거 많고 그중에 문학은 수능형 문제로 어떻게든 주제별, 내용별, 갈래별로 묶어서. 자, 문법은 늘 하던 대로 의문의 변동이다. 그 다음 시험 문법 요소다. 그 다음 시험 뭐다. 하나하나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지식과 반복적인 풀이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독서는 사실 12개가 주어졌는데 작년에는 12개의 독서 지문을 외우다시피 자주 읽고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오든 맞고 틀리다를 내용일치든 추론이든 문제 풀어내면 되는 시험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본문 제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외운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대부 학생들은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서 많은 양의 부교재를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문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에 두 작품 있을 거고 교과서 한 작품, 부교재 한 작품 어떻게든 엮어서 모두 공통점, 표현상의 특징은 차이점 하나하나 따박따박 체크해서 맞다 틀리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구체적인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면 돼요. 문제 형식에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매번 문학 문제다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역시 수능 문제니까 보기 분석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나의 화자, 다의 화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교과서 제재와 관련된 보기는 학교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나와 다의 화자는 부교재에 있는 작품이다 하면 부교재 문제에 있는 그 보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보기 있는 문제야 하면 보기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싹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정보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그래 놓고 역시 한꺼번에 묻는 거죠.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적용시켜서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지. 자, 그리고 첫 시험에 의외로 이거는 단번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그래서 제 자료를 보면 이게 사실 매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저는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맞추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남들 다 틀릴 때 이거 사자성어 킬링 포인트로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맞춘다면 저야 엄청 큰 보람이 찾아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자성어 어휘도 따박따박 아주 꼼꼼하게 제가 자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도 풀 수 있게끔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발음법, 요거 이제 부교재에 있는 보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예시만 바꾸겠죠?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부교재에 있는 문제, 이게 딴 게 아니라 어간 어미를 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용언이니까 어간과 어미로 활용해서 분석해갖고 하나하나 밑에 있는 선택지에 요거는 무슨 어미, 요건 무슨 어미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역시 부교재에 있는 중요한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변형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변동 당연히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부교재에 있는 작년은 모의고사 문제였으니까 그게 의문이든 단어든 문장이든 중세고는 일단 빼고요. 그렇게 이제 다 연결시켜서 문제를 출제하시니까 올해 부교재 상황에 맞춰서 역시 또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한대보고 학생들은 일단 1차 그 양의 진입 장벽을 이겨내기 위해 효율적인 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문학은 이렇게 어떻게든 엮어서, 문법은 일단 의문의 변동부터 의문 쭉 깊게. 자,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상황에 맞춰서 단어가 추가될 수도 있고 문장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처럼 문법 교재 하나, 문학 교재 하나, 이렇게 두 권의 부교재를 채택하고 선물이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문법이야 일단 외워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하나 모든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첫 시험에만 한 개의 사회지문,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경제 상황과 통화량 그리고 금리, 딱 그 세 개의 상관관계만 잘 챙기면 되는 좀 쉬운 지문이었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독서도 밸런스 잘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복수정답 모두 골라라 문제가 많지 않다면 다 맞는 것을 목표로 해야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대부고만을 위한 과제집 매주 배부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모의고사 문제집이 부교재였기 때문에 그 변형 문제를 당연히 제공해야죠. 공부는 공부대로 정리지 보고 공부하시고 원본 문제 풀고 변형 문제까지.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강남권 기출을 싹 포함해서 매주 한대부고 기출 문제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27문항, 이 문항수에 맞춰서. 첫 번째 시험 봤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 30분 그 안에 27문항을 온전히 풀 수 있는 연습을 매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이야 출판사가 바뀌고 반복적인 작업이 좀 필요한 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여러분들 매주 테스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 성적이 왜 이 모양이지 하는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도 요 클리닉에 동참해서, 전 사실 수요일 목요일마다 막 자료 만들고 어떻게든 조금 더 쳐주려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인데, 어차피 학원에 교무실에 상주에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료 만들면서 너 왔니? 하면서 괴롭히려고요. 여러분들 요거 제발 좀 통과 좀 해주십시오. 안 통과되면 바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카톡이든 문자든 질문 받고 답하고, 요건 뭐 저의 삶이죠. 일상이고. 자, 그래서 요건 늘 하던 대로 안 하던 것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 자체 교재 깔끔하게 다시 편집해서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의 노하우로 매번 만드는 과제집 매주 나갑니다. 매주 배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박따박 학습하고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내용 정리와 함께 작년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집이니까 변형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만 했죠. 자, 그래서 올해 부교재 상황에 맞춰서 제 나름의 노하우가 잘 담겨있는 자료를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를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작년에 만든 거예요. 됐죠? 요 산수 나무의 농사와 함께 부교재 현대시를 엮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따닥따닥 붙인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원을 다니면 이 형식에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끔한 효율적인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나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년의 특수성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야 됐기 때문에 변형 문제도 풀 수 있는 기회를.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대부고 출제 방식과 아주 유사한 동일한 양식으로 시험을 매번 치러야겠죠. 작년과 다름없이 서술형 없이 문제를 낸다면 27문항, 물론 학교
시험 시간은 조금 더 길지만 저희는 조금 더 압축해서 그냥 27문제를 30분 안에 풀 수 있을 정도의 활성화 상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는 테스트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영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만 진행할 텐데 조금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하시다 하면 이 간담회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제가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 요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하면 요 개강 날짜와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5등급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체제에서 1등급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버렸고 10% 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아이들은 이 시행착오 왜 없습니까? 있죠. 근데 첫 시험에 한 번 실수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부터 안 할 수 있게끔 잡아내셔야 돼요. 되게 많거든요. 시행착오 한 다음에 더 좋은 실력 향상을 보여주는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봤어요. 제가 한대부에서. 근데 작년부터는 워낙 내신이 중요해졌고 5등급이라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실수마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시험부터 실수 없게끔 제가 잘 자료도 드리고 한대보고 방식으로 테스트 보고 여러 강남 기출도 풀릴 테니까 꼭 약속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고요. 간담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밀착된 그런 시간도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